며칠 전에 낚시를 갔다 왔는데 보통 잡는 게 뭐냐면 전갱이 많이 잡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손질 싹 해서 그냥 놔두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 담궈가지고 숙성 시켜 놓는 건데, 지금 보면 숙성 조금 됐거든요. 3일 정도 됐나? 오늘 요거 가지고 초밥 한번 해보려고요. 초밥 해볼 건데, 절반은 그냥 전갱이 초밥하고 절반은 뭐 할 거냐면 초절임. 여러분들 요새 오마카세나 어디 이런 데 가면 시메사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초절임 고등어. 근데 전갱이도 초절임을 해요. 똑같이 등푸른 생선 종류고, 전갱이는 또 고등어보다는 약간 기름진 맛이 조금 철 따라서 덜할 때도 있고 약간 산뜻한 맛, 산미가 조금 있어가지고 전갱이도 초절임 해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이제 전갱이가 일본어로 아지라고 하거든요. 시메사바처럼 전갱이를 이제 시메하면 시메아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손질 또 떠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요번에 갔을 때 사이즈도 제법 괜찮은 사이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럼 오늘 요걸로 초밥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밥 지어가지고 그 초대리 먼저 쳐줄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제가 유튜브 처음 영상 올리고 할 때 영상 있을 거예요. 초대리 초밥 칠 때 쓰는 식초거든요. 이걸 초대리라는데 요거 만들어 놓은 걸로 초대리 칠게요. 제가 조금씩 이렇게 초대리 만들어 놓고 쓰거든요. 업장에서는 우리 보통 뭐 진짜 그 엄청 큰 통으로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레시피가 너무 대용량이라서 이렇게 작게 제가 그 계량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나중에 레시피 밑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초대리는 이렇게 칠 때 항상 밥이 진짜 겁나 뜨거워야 됩니다. 금방 지은 밥에 하던가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밥을 돌려가지고 밥이 진짜 와 뜨거워할 정도로 됐을 때 초대리를 쳐야 밥알이 초대리를 쫙 빨아먹으면서 맛있게 잘 되거든요. 요새는 초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아서 초밥 할 때는 뭐 이렇게 비비면 안 되고 칼로 가르듯이 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집에서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입에 넣어보고 맛있는데 하는 맛이 되면 그냥 막 멈추면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조금 질어져서 당연히 밥에 액체가 들어가니까 질어지죠. 그러면서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밥이 초대리를 빨아먹으면서 막 그렇게 질어지지 않고 다시 약간 꼬들꼬들 부드러워진다? 질어지진 않아요. 이게 좀 지금 생각보다 질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에 젖은 면보나 해동지 같은 거 이렇게 덮어서 그대로 밥통에 다시 집어넣고 그냥 보온 버튼 눌러서 보온되는 상태로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밥을 해서 뭐 하기 힘들고 귀찮으면 그냥 햇반 쓰시면 돼요. 저도 그냥 햇반 쓰거든요. 대신에 이렇게 밥을 지을 것 같으면 밥이 질면 안 돼요. 꼬들꼬들. 요거는 밥통으로 보내겠습니다. 제가 낚시 갔다 오면 되게 힘들고 피곤해서 보통 손질을 이렇게 그 머리 따고 내장 따고 그다음에 껍질 벗겨놓고 여기까지만 보통 손질을 해놔요. 보통 낚시 갔다 오면 새벽에 한 뭐 4시, 5시 이렇게 될 때가 많아가지고 또 갔다 오면 힘들어가지고 피곤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저번에 조금 손질 조금 덜했던 부분들 손질해 줄 건데, 여기 보면 갈비뼈, 이제 그 좀 큰 생선들은 이렇게 뱃살 날릴 때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날려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게 전갱이라는 어종 자체가 집 앞에 바다 나가가지고 먹고 싶으면 잡아오고 언제든지 나가서 잡아올 수 있는 어종이라서 엄청 깔끔하게 깨끗하게 아껴가면서 뭐 그렇게 손질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뱃살도 뭐 아까운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뭐 많이 날리고 좀 그런 식으로 손질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다른 전갱이 손질법들 보면 여기 가운데 지아이 부분, 여기 혈압육이라고 하죠. 이제 요 부분에 가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를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잡고 하나씩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뽑히거든요. 다른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거 하나씩 뽑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날리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만 도려내면 뼈가 없어지겠죠, 가시가. 근데 저는 제가 낚시를 그렇게 다니면서 먹어보니까 예전에 낚시를 좋아하는 선배가 한마디를 딱 해줬는데, 본인은 전갱이 2자 3자 밑으로는 GI 제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시 목에 안 걸립니까? 그러니까 먹어보고 얘기해라 라고 하시길래 해봤더니
저도 그 이후로 지하 이 손질 절대 뭐 가시 뽑고 날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중간중간 있는 뱃살에 있는 뼈 날려줬고, 자, 개인적으로 전갱이 심해할 때는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것보다 조금 큰 게 좋더라고요. 이쪽에 조금 사이즈 떨어지는 애들 가지고 그냥 조업하고, 이쪽은 초절임 심해하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갱이뿐만 아니라 초절임을 하는 생선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이제 뭐 고등어라던가 전갱이, 전어, 이제 새끼 전어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일본에서는 등푸른 생선 계열들을 좀 초절임을 많이 합니다. 업장마다 개개인마다 그 초절임 하는 초 레시피도 조금씩 다 틀려요. 집에서 할 때는 저는 그냥 좀 간단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냉장고에서 꺼내온 차가운 물, 그냥 수돗물 안 됩니다. 차가워야 돼요. 왜냐면 회잖아요. 단백질 성분이 식초산이랑 만나버리면 있거든요.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요. 산성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색깔이 요런데 식초에 절여지면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게 하얗게 일어나거든요. 꼭 후라이팬에 구운 것 마냥. 그렇게 일어나면서 약간 살이 익는 것처럼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데, 만드는 배합초의 용액의 온도가 높으면 익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래서 최대한 차갑게 유지를 하려고 냉장고에서 꺼낸 생수 그런 거 보통 사용하고, 식초 같은 경우도 뭐 업장에서는 냉장고 넣어놨다가 쓰는 데도 있고요. 지금 물 하나, 식초도 하나 1대1입니다. 그 업장에서는 이제 환만식초라고 해서 쌀로 만든 식초 보통 쓰는데, 가정에서는 뭐 굳이 환만식초를 찾아서 구해가지고 쓰려고 하면 조금 힘드니까 이런 사과식초나 이런 걸로 써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집에 있으니까 이런 대파 한번 손으로 데미지 준 다음에 이렇게 약간 으깨는 것까지는 아닌데, 칼 있으면 칼로 뭐 으깨도 되고 그냥 없으면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서 이렇게 깨지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 설탕도 좀 넣고 다시마도 좀 넣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집에 굳이 다시마를 여기까지 넣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서, 다시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여기다가 레몬즙, 라임즙인데 오늘 라임즙으로 할게요. 그냥 이거는 뭐 레시피 없이 대충 요 정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무 뿌리고 싶은 만큼 뿌리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정확하게는 전갱이를 손질을 해서 필렛을 떼고 나면, 저는 지금 요게 한 3일 정도 숙성이 된 거라서 그 처음에 딱 잡았을 때보다 수분감이 많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할 건데, 그렇게 보통 잡아가지고 바로 숙성할 때는 위에다가 소금을 막 뿌려가지고 덮어서 삼투압 현상으로 그 생선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빨아먹고 잡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초절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숙성 많이 시켜놔서 뭐 오늘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서 한 20분만 냉장고에서 요 초절임 숙성해 오겠습니다. 전갱이랑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들이 약간 그 등푸른 생선 특유의 향이 있어요. 약간 비릿한 향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걔네들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먹을 때는 보통 이제 생강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파 말고 쪽파 그런 거랑 같이 먹는데, 저는 집에 지금 생강도 없고 쪽파도 없어서 항상 대파로 그냥 해 먹거든요. 근데 대파도 얇게 썰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렇게 썰어서 손으로 살살살살, 너무 세게 막 떼는 느낌보다 이 대파가 이렇게 링이니까 가운데 있는 거를 살살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살, 이제 요런 곁들일 만한 아이템들은 구워놓으셨다가, 요새 뭐 고등어 회도 배달되는 것 같더만, 그런 거 먹을 때나 아니면 그냥 다른 일반 회 먹을 때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요런 거 조금 준비해서 같이 먹으면 맛있으니까 요런 것 정도는 봐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대파가 요렇게 파채, 결국엔 이게 파채잖아요. 요거를 랩 씌우지 말고 냉장고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이 파의 매운맛들이 결국 휘발성이라서 냉장고 안에서 이제 날아가거든요. 숙성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을지로에 골뱅이 유명한 집도 대파채를 썰어 놓으면 이런 식으로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20분 타이머 맞춰서 지났는데, 이게 영상에서 좀 티가 안 날라나? 살짝 하얗게, 일본 하얗게 살짝 익은 것처럼 그렇게 변했거든요. 산 성분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요 차이가 조금 보이시나요? 이게 그냥 안 한 거, 요게 이제 초절임 한
전갱이 색깔부터 틀리죠. 눈으로 보면 꼭 어디 그 후라이팬에 잠깐 올렸다가 뺀 것처럼 색깔이 그래요. 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걸 꺼내서 깨끗한 물에 씻어가지고 산 때문에 그 단백질 변성이 더 안 일어나도록 그 처리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어차피 지금 뭐 바로 할 거고 귀찮으니까 그냥 안 헹구고 바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동지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쉽게도 이거는 어디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밥 위에 올라가는 회대를 네타라고 하거든요. 올릴 만한 사이즈로 재단을 해줘야 돼요. 정갱이 사이즈가 좀 많이 작을 때는 제가 그냥 한 마리 포뜨면 요거 하나로 그냥 초밥을 잡아버리는데, 오늘 그러기에는 사이즈가 조금 커서 한 하프컷 정도는 해야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가운데 뼈가 있어요. 그럼 요건 어떻게 하냐면 칼집을 주는 거예요. 가운데 칼집. 그러면은 이제 뭐 요거를 그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 반만 주는 경우도 있고, 요런 식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한번 주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길게 주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격자를 조금 더 주는 거죠. 여기서 뭐 이런 방법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전갱이는 그 제철이 언제냐면 완전 더운 여름이거든요. 근데 그때 전갱이 잡아오면 진짜 와 기름이 자글자글 해서 손에서 그냥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냥 지금도 보면 약간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는데, 그때는 진짜 와 이거는 비교도 못할 만큼 전갱이가 지방이 엄청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잡아서 먹으면 와 진짜 숙성 잘 시켜서 먹으면 입에서 녹아버린다고 해야 되나? 원래는 이렇게 나오는 꼬다리들도 모아서 그냥 잘 먹는데 오늘은 그냥 먹기 싫어서 버릴게요. 그럼 이제 주변 정리 한번 하고 초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초밥할 때 기본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에 이렇게 초대리친 밥 준비하고, 태즈라고 해서 손에 밥이 안 달라붙도록 물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식초, 초대리 조금 섞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뭐 굳이 안 섞어 쓰거든요. 이쪽에 와사비, 오른쪽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담을 접시, 왼쪽에 이런 식으로 네타. 공간이 너무 좁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준비된 태즈에 손끝을 이렇게 살짝, 여기가 흥건하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바닥에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공간이 좁아서 이게 플레이팅 접시 위에서 하는데, 원래 접시 위에서는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밥을 잡는 거예요. 원하는 크기로. 왼손에는 네타를 잡고 오른손에 와사비를 묻혀서 살짝 올린 상태에서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 뒤집어서 요 정도까지만 해줘도 그 제법 괜찮은 그럴싸한 초밥이 나오거든요. 이제 뭐 초밥 잡는 방법에 보면 뭐 타테가이시, 고테가이시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이제 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배워가지고 뭐 초밥 잡는 방법을 제대로 배웠다 이런 개념, 이런 적이 없어서 그냥 저도 일하면서 독학으로 배운 느낌이라 가지고 제 맘대로입니다. 누가 보면 당연히 엉망진창이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특히 또 저희는 이제 연회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연회장은 또 잡는 것도 잡는 건데 속도도 생명이고, 다시 보면 찍어주고 밥 힘을 넣어줘서 꽉꽉 줍는 게 아니라 그냥 살살 여기서 올려준 상태에서 한번 꾹 눌러서 돌립니다. 그리고 끌고 와서 한번 잡고 옆에 잡아주고 요렇게까지도 잡아줘요, 앞부분에. 그 다음에 돌려서 한번 잡고 자, 그러면 이렇게 초밥. 또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안 됐거든요. 옛날에 어디
조그마한 관광 호텔 주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저희 잼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을 미리 행사 전날 잡아가지고 이제 보온되는 데다가 착착착착착착 쌓아서 그 랩으로 덮어놓고 착착착 쌓아서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와사비 찍고 그 통에서 밥 꺼낸 거에다가 이렇게 올리기만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이제 그 시간이라는 걸 투자를 하고 일을 하면서 남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때부터 이걸 연습할 거라고 그렇게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초밥 만드는 걸 연습을 했거든요. 나중에 되니까 이제 뭐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되게 안 됐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자꾸 늘더라고요. 물론 집에서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그냥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넘어지네. 초밥이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모양이 좀 좋지 않다, 밥의 모양이. 근데 저는 집에서 음식 할 때는 항상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해서 빨라야 돼요. 빨리 그냥 해서 빨리 후딱 차려서 먹고 후딱 치워야지. 누가 대신 치워주고 할 게 아니니까. 다시 여기서 잡아온 밥을 올리고 눌러준 다음에 돌려서 이제 끊어 살라니까 또 잘 안 돼. 요렇게 자기만의 그 초밥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다 자기만의 그게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그 아무리 태즈를 묻혀도 밥에 전분들이라든가 이제 그 손에 묻거든요. 그럼 중간중간 손도 자주 씻어줘야 되고, 왜 그 미스터 초밥왕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 초밥은 손이 여러 번 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궁극의 초밥찌기 뭐 일수법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한 번 하면 끝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일식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보기 좋게 먹을 정도로만 만든다. 참 저도 이거 배울 때 어디 배울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인터넷 검색하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고, 이것도 진짜 어디 유튜브에서 일본 요리사분이 하는 거 찾아가지고 따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낚시로 직접 잡아온 전갱이로 초밥 한번 만들어 봤는데 뭐 집에서 보시는 분들이 따라 하기에는 좀 절대 쉬운 메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재료 수급하는 것부터 자체가, 저는 집 앞에 바다가 있고 뭐 낚시를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구해오지만 오늘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제가 초대리 레시피 적어 드릴 거거든요. 그 초대리 레시피랑 그 초대리 치는 것만 잘 배워 놓으시면 집에서 뭐 요새 배달의 민족으로 회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솔직하게 그 가게에서 주는 초밥 알들 이렇게 똥똥똥똥똥 해서 그 주는 데도 있잖아요. 솔직히 맛있는 집을 못 봤어. 맛 없거든요. 언제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고 다 식어 빠져가지고 딱딱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그냥 햇반 꺼내서 초대리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싹 비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숟가락으로 싹 떠서 와사비 싹 올리고 배달 온 회 한 점 이렇게 딱 올리면 그렇게 숟가락 초밥 해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저거 하나는 좀 배워가셨으면 이제 써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은 뭐 차가운 음식이니 많이 하는데 밥이 따뜻할 때 제일 맛있거든요. 잡아서 바로 먹을 때가 제일 맛있다. 초밥 잡아서 바로 먹을 때가. 자, 이렇게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제가 쓰는 이 초대리 레시피가 이름난 호텔이나 개인 업장
또 유명한 뭐 뷔페나 이런 데서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레시피라 가지고 이걸로 하지만 일단 밥맛은 와 진짜 맛있다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어디 가서 먹어본 초밥 맛이 와 맛있는 초밥 맛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맛이라서 실패는 없어요. 대신에 이제 사람 따라서 이제 요새는 초밥이라는 분야가 많이 그 좀 대중들한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좀 간이 세다 뭐 이런 취향의 차이가 이제 점점 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아까 초절임한 전갱인데 그 와사비 살짝 올려서 안에도 분명 와사비 들어갔지만 이렇게 간장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 초절임 하는 게 참 그냥 전갱이랑 초절임한 전갱이랑 많이 달라요. 겉에 보면 살도 익어있지만 입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식초랑 넣었던 레몬즙 대파의 그 상큼한 향이 확 치고 들어오면서 자칫 잘못하면 조금 비리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등푸른 생선이라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싹 잡아주고 되게 맛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그냥 이렇게 초밥 하나 올립니다. 그다음에 와사비 살짝 올려주고 요거 유주코쇼 같이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대파를 잔뜩 이렇게 해서 간장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안 그래도 초절임한 전갱이가 되게 상큼한데 유주코쇼에서 올라오는 그 유자 향도 되게 상큼하고 대파가 주는 이 상큼함도 있고 저는 확실히 그냥 전갱이보다 초절임 한 게 더 맛있더라고요. 예전엔 초절임이란 개념 자체를 몰라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요것만 먹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불이라고 하죠. 토치질. 자 이렇게 아불이 살짝 했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와사비 살짝, 유주코쇼 살짝, 대파에 간장 찍어서 이렇게 확실히 이게 아불이 살짝 하고 나면 입에 들어왔을 때 그 느낌도 확 들리고 완전 다른 느낌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전갱이는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름 전갱이보다 지방이 자글자글 올라오는 그 맛은 좀 떨어진다. 여름 전갱이 토치질하면 여기에다가 토치질하면 기름이 여기서 끓어요. 자잘자잘자잘자잘 자글자글 하면서 끓거든요. 여기서 표면에서 기름이 끓는데 지금 전갱이는 그렇진 않아서 지방의 묵직한 맛이 줄어드는 대신에 요 약간 산뜻한 맛이 산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올라와서 저는 그때 전갱이보다 이 전갱이도 좀 좋아하거든요. 지금 시즌에 나온 전갱이. 오늘 뭔가 영상을 좀 너무 대충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 이거 뭐 영상 안 찍고 싶었거든요. 뭔가 앞전에 올렸던 영상들은 그래도 뭔가 마음 먹으면 집에서 따라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따라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래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